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차트를 열고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런 그죠?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좀 보실까요? 웬만하면요. 물론 어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이면요. 최근에 했던 종목들을 한 번씩 보여줘야,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네요. 이 종목은요.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륙제관. 자, 한번 날짜를 여기서 한번 살짝 볼까요? 6월 23일 수요일은요.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하던 저번 주 수요일 날 보시죠.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가 2.9%에 시작해서요. 저가 2.76 찍고 26.74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리고 바로 10.47에 마감을 해버리는 이 종목. 과연 이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 주 수요일 날 일어났던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제가 보는 거 있죠. 그죠? 대륙제관. 캔들에다. 그러니까 이 캔들에다 더블 클릭. 자,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마우스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를 하시면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내용 바로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자고요. 물론 LED조 매매나 LED야 매매에는 그렇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포크와 그리고 어쨌든 PPS 대비는 2배 이하에서 일단 움직인다는 것을 세력 바로 그들에게 일단 경고를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요. 이 바로 녹색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가로부터 7%를 표시한 거고요. 중심은 헌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굵은색 빨간 선은 우리가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크가 바로 종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뒤로 돌아 바로 뒤에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은 녀석이구나. 한 통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포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캔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 안에 포크가 있더라면 그거는 합격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장중입니다. 장중.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잘 보여야 되겠죠. 장중에 포크가 들어왔다가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면서 이게 빠져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1시부터 3시 2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또 알고 보면 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2가지 주가와 거래량 일한다. 다시 한번 주가와 거래량 일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가와 거래량 맞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좀 내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늘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자, 너 어떤 애니 최대 주주가 55%인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0% 이하가 되는 종목은 일단 조심하고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계속 꾸준하게 방송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거죠. 그죠? 첫 번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직전년 대비 얼마가 더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일단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자 지금 글은 제가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흑자라고 그러죠. 검은흑자 써서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를 제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인데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약 70%는 인건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흑자로 표시된다라는 것은 일단 월급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동전주 같은 거 보면요. 3년 연속, 4년 연속 예, 적자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는 하시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 그 말씀을 예,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요.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이 뭐라고 써 있어요? 45%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1363%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저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웬만하면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급하시잖아요. 급하잖아요. 그죠? 응? 얼떨결에 채널 돌리고 친구 기동량으로 들어서 샀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1억이란 돈이 지금 반의 반토막이 된 거죠. 그죠? 팬데믹 이후에 너도 나도 주식한다니까 와 그러고 방송에서 동학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막 혁명을 일으키네 어쩌고 하니까 다 따라왔죠. 안 하면 대박 손실 볼 것 같으니까 남들이 대박이라니까 내가 손실 볼 것 같아서 들어온 거죠. 가상화폐도 그러신 거죠. 그렇죠. 뭐 1억 5천 투자했는데 무슨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급한 거예요.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요. 5천만 원 갖고 주식해요. 근데 돈 잃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침착해야 돼요.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요, 진짜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죠?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사리판. 이거 아사리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상단에 보면요. 스냅샷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스냅샷해서 상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요 세 번째, 여기 이제 재무제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재무제표. 저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크롤바를 좀 내리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 그래서 얘기했죠. 유동비율은 뭐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런데 LED조 매매 그리고 LED야는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합당하다. 이 말씀만 우리 이데일리를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그건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매매할 때도 이거를 보고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비중을 실을 때 바로 안정성 지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확인하고 안정성 지표를 보고 내가 비중을 500만 원 들어갈지 1000만 원 들어갈지 5천만 원 들어갈지 1억을 들어갈지 바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것도 아주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매매할 때는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BPS죠. 그래서 BPS가 최근에 이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7,316원이라고 그랬어요. 7,000원, 그죠? 7,000원. 7214.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럼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죠. 1250, 그리고 2500, 그리고 3750, 그리고 5,000원.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6250 있고요. 그 다음에 7500, 예. 그리고 8750,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10,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BPS 청산가치라고 하는 저 부분을, 그렇죠? 예, 청산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PBR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원래는 2.5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배로 계산하자. 그런 얘기죠. 그죠? 2배로. 2배로 계산하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요. 예.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제 목표가는 724니까 12,500원이 되겠죠. 그죠? 12,500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2,500원 아셨죠? 2배 더하면 724. 그렇죠. 14,000, 6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소장의 투자 비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날을 보시죠. 그러니까 자, 밑에 이제 그 이 자막이 사라지면 밑에 거래량이 보이실 텐데요. 밑에 거래량을요, 잘 유심하게 보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권았는데요. 바로 종가지수 20일 이평선을 그어놨죠. 이평선을 그어놓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쪽 부분에 평균치보다 그죠? 예, 지수 20 평균치보다 약 2배 이상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960만 주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날 어떻게 매매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요, 없어요. 그죠? 거래량도 없고 하다가 갑자기 예,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큰 양봉. 즉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죠. 훅이라고 쓸게요. 훅 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야, 여기서 팔았으면 끝내줬겠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겠구나라고 해서 또 사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뭐 테마주 또 내년이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후보 저 후보 나오면 성이 같든지 뭐 학교 출신 지역 출신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테마 뭐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날짜를 기억하시죠? 6월 23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한번 보실게요. 여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LAD조 2042. 예, 저는 LAD조 성명석이라 합니다. 대륙제간 바로 6월 23일 수요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요에 6월 23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지금 분봉인데요. 분봉에서 그죠? 갑자기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이와 같이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냥 매수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매수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화면과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퉁 치고 올라가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0%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3%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가 0, 3, 그리고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4%입니다. 그래서 3714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회색 선이 하나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정적 변동성을 가리키는 10%겠죠. 그러니까 정적 변동성은 뭐로부터요? 시가로부터죠. 어제 전일 종가가 아닌 시가로부터, 그죠? 10%가 올라가면 그렇게 걸려놓죠. 2분 만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 삭제하고 이 부분 이 앞에 제가 화살표를 별표를 하나 거놓을게요. 표시되는 이 표시 보이십니까? 이 표시 여기를 보세요. 예, 노란 황금색 선이 표시가 될 때 우리는 이 순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적하고 그 다음에 붕 떴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퍼센트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얘기냐면요. 37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14. 예, 이 매매는 3714 매매입니다. 3714.
어디에 만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7%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이 친구가 만났느냐, 신호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3%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저번 주 수요일 날 이 친구가 이와 같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캔들을 3개 만들면서 상단에 특이한 또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바로 고동색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만든 OR 밴드라고 합니다. OR 밴드. OR 밴드 상단에 보시면요. 제가 이와 같이 썼죠. OR, 그죠?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 LED야.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거죠. 0으로부터 3, 7, 1, 4, 10 이거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LED야 01, 02 그 표시, 요 선 두 선, 진한 녹색 선과 황금색 선을 잘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매수 들어가서 정적 걸리고 14%의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쁘신 일이 있어도 잠깐 전화 받았는데 이거 못 팔았네 그러면요.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이 종목은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과열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어디서 만났든 반드시 14%에 도달하거든 접시를 빼야 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는 14%에서 빼는 겁니다. 14%에서 빼는 겁니다. 그것만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 오케이. 그 이후에 주가는 이와 같이 쏟아지고 떨어지더라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제가 스나이퍼라고 얘기했죠. 그 스나이퍼에서 캔들의 중심을 긋고 그리고 상단에 3등분, 하단에 3등분 그런 얘기. 그리고 종가로부터 3%와 그리고 또 종가로부터 7%라고 선을 권았죠. 사실 그 상단에 종가로부터 14%가 있고요. 종가로부터 28%가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종가로부터는 일봉에서는 스나이퍼 2가 되겠지만 이 바로 LED조 매매에서는요. 바로 어디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냐면 시가로부터 계산하는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LED조의 표시가 바로 들어가는 저 위치를 통과할 때에 대한 시가입니다. 아무 캔들에다 기준을 둬서는 안 되겠죠. 그 기준에서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로부터 14%도 있을 거고 LED조부터 14%가 또 있겠죠.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드리는 바입니다.